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75%로 올렸습니다.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5억 원을 빌린 사람은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약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와, 현실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의 대출 한도까지 겹쳐서요. 청년층과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다시 한번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대출 부담이 커지자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4,300건으로 8,800건을 넘어섰던 전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집값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57.1%로 전월보다 9.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보다 0.3% 올랐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반면 집주인은 지금 가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 사이 격차가 점차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지역에 따른 차이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은 초고가 지역은 금리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 거래가 더 위축되는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일부 선호 지역과 대단지 지역은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급매물이 줄고 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만 보면 오름세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죠. 네, 당분간은 거래량과 집값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월 거래량은 아직 잠정치고 중저가 지역의 타격도 전망인 만큼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게 돌아갔다라고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 거래는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 월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가격은 커지면서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내 집 마련 대출을 위한 사람들의 대출 부담은 커졌고요. 또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건데 결국 아파트가 머물던 수요는 일부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다른 주거, 빌라나 연립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죠. 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빌라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매매는 지난해보다 45.8% 증가했고 월세 거래도 함께 늘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그친 현상이 아니라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빌라 매매가 증가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사실상 거의 50% 절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과 전세값은 대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른바 수요 재배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다만 수요가 늘면서 빌라의 가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평균 전셋값은 최근 3년여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제는 빌라도 무조건 저렴한 주거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빌라가 바로 또 인기가 있다, 안정적인 대안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주택마다 가격과 안정성의 차이가 큰 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보다 되팔기 어렵다는 점도 빌라의 한계로 꼽힙니다. 결국 빌라가 더 좋아져서 수요가 몰렸다기보다 아파트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이동한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문가들은요,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빌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거 선택지가 달라지는 만큼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보증금 안정성과 거래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가는 대신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월세 가격까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 2천 원으로 16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초 처음 150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해야 되는 고정 주거비가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월세 160만 원 시대. 야, 손이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전세 보증금과 달리 매달 지출하고 없어지는 돈이 바로 월세입니다. 결국 월세에서 이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저축이나 다른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54.2%로 집계됐는데요. 이제 전월세 계약 2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월세인 셈입니다. 과거에는 월세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은 부족해지고 전세값과 대출 부담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으로 받는 전세보다는 매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에서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월세 중심으로 달라지는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저희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빌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흔히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바로 옆 동네도 곧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재개발은 구역마다 주민 동의와 사업성, 건물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옆 구역의 사업이 내 빌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개발 예정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빌라를 샀다가 정말 수십 년간 이제 빌라가 묶이게 되는 경우, 저희 친척분들도 한 20년간 묶였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살펴볼 때는 소문보다 사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꼽았습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공식 조합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개발이 오가는 단계보다 사업이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성이나 추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인허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반대하는 소유주가 많을 수 있어서 주민 동의를 모으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증가, 그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의 어떤 시장 전망인 만큼 확정된 사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갭 투자가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결국 재개발 투자는요, 주변의 기대감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제 진행 단계와 추가 분담금, 그리고 보증금 반환 위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